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신나는 조합의 강선균 과장입니다. 네. 그럼 2023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환경 분야 창업팀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신나는 조합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약간 아침부터 제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창업팀분들과 이게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좀, 네, 귀엽고 밝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에 장치를 조금 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창업팀명 혹은 성함으로 대화명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 구성은 설명회에 대한 내용들, 주로 이제 육성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나는 조합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신나는 조합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만 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멘토님들이 그때그때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채팅창에 답변을 남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저희 멘토님들도 논의가 필요하거나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취합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의 자료는 지금 저희가 채팅방에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공유 드렸고요. 채팅창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그 자료집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발표 자료와 공유해드린 그 자료집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작년 창업팀, 그 이전 기수의 창업팀들의 사진이라든지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해드린 자료집에서는 좀 삭제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몇 개 정도, 사진 정도가 조금 달라졌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신나는 조합 창업 육성팀의 강선균 과장이고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담임 멘토를 맡고 있고, 제가 재작년부터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의 총괄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협동조합 권역별 서울권역 지원기관, 통합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계속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그런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진흥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이자 이제 팀코치 과정도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멘토님들이 각자 분야와 역할들이 있어요. 이따가 저희 멘토님들을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 멘토님들마다 각자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협동조합 쪽에 많이 이렇게 특화된 담당 멘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첫 부분은 육성사업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신나는 조합과 저희 창업 육성팀 멘토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나는 조합의 그런 환경 분야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참석자가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설명회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대화명을 이제 성명 혹은 창업팀명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육성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된 사업인지 아시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정부 추전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사업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 아카데미 사업, 교육이나 아카데미 사업,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연대회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지원기관들을 지정해서 네, 통합지원기관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저희 신나는 조합이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다 모든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역기관이 있고 특화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역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 혹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 창업팀들의 발굴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번역별 지원기관이고요. 특화 지원기관은 다양한 업종, 특정 업종이나 네,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창업팀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바로 특화 창업 지원기관입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은 바로 환경특화 창업 지원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창업 지원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네, 바로 창업팀을 발굴하고 모집하고 선정하고 창업 프로그램,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링, 교육,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안내하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네, 창업팀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후속 지원을 하는 이 전반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역할을 바로 창업 지원 기관에서 합니다. 네,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이 서비스 창업팀에 선정이 되면은 네, 창업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비 지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 육성 사업의 초기 창업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창업팀에 선정되는 팀은 약 2,900만 원 내외의 창업팀 사업비를 네,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식 명칭이 여러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네,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OX 퀴즈 하나만 낼게요. 네, 여러분 사회적 기업 OX 퀴즈 하나만 낼 텐데요. 자유롭게 채팅창에 O 또는 X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사업자 용어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누구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OX 어떤 걸까요? X, O, X, 네, O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X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X가 대체적으로 많네요. 네, X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바로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X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이제 법인으로 사업자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목적 유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법령상. 그 요건을 갖추고,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업자도 없고 그냥 나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업이야.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해. 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저희 창업팀이 되시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뭐가 좋냐? 여러분, 이 사회적 기업은 단순하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거나. 그래서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5천만 원, 뭐 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네. 최대로 했을 때. 네. 그리고 뭐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그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네, 실시간으로 계속 참석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고용노동부와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 지원을 체계를 좀 구성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라든지 사회적 경제 창업 입문 과정이라는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사업화를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체계고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는 예비 창업팀을 지원하는 그 루트 트랙이 있고 초기 창업팀을 지원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집은 이번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건 초기 창업팀만 모집하고요. 예비 창업팀은 4월이나 5월쯤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이나 사업비 지원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비 창업팀은 700만 원, 초기 창업팀은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모집하는 트랙은 바로 초기 창업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지 않거나 팀 대표자가 사업자가 없어야 되죠. 네, 창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해서 그 사업자를 통해서 육성 사업에 들어와서 그 사업자를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초기 창업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고요. 육성 기간은 대략 1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취지가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아까는 대략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협약을 2월 28일 날 체결을 하고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협약 기간이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올해 지금 환경 분야 초기 창업팀을 24개 팀 내외로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팀 내외를 모집할 건데 4월에서 5월쯤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교과 육성 사업은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멘토링, 교육, 사업비 지원, 공간 지원, 그리고 자원 연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팀들마다 1대1로 단임 멘토를 배정하게 됩니다. 담당 멘토를 결연을 통해서 담당 멘토를 배정하게 되고요. 그 담당 멘토님이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교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네,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 전반을 옆에서 멘토링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 멘토링을 3회 이상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 멘토링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문 멘토 풀은 저희 신나는 조합에 이미 확보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멘토한테 이 전문 멘토링을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해서도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 멘토 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멘토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시면 20시간 이상은 반드시 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20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뭐 비즈니스 관련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세무 관련된 노무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고요. 근데 이 교육은 이따가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육들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짜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희망하는 교육들을 위주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1,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최초 창업팀에 선정이 되시면 최초 협약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더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팀 같은 경우 이 창업팀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창업팀 중에서 상위 20% 이내에 드는 창업팀들은 최초 협약 금액을 2,500만 원까지로 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나는 조합에 있는 다양한 교육장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자유롭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무 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중랑구청이랑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중랑구 내에 있는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공간에 코워킹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입주도 하실 수 있다. 외에 저희가 또 이제 자원 연계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창업팀들한테 맞는 네,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소개하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초기 창업팀 중에 한 팀이 저희 신나는 조합이 진행하는 저희가 한국시티은행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저희 창업팀이. 네, 저희가 그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네,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최우수상 받고 아마 상금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초기 창업팀 모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초기 창업팀은 예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소셜 미션을 좀 정립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환경 분야의 초기 창업팀은 이제 소셜 미션과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하는 네, 고도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셔서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진입하시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팀 최종 평가, 창업팀도 이제 최종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등급이 우수, 양호, 미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흡은 이제 창업 실패하거나 아니면 네,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하면 미흡이 되고요. 미흡 평가를 받으시면 여러분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진흥원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향후에 참여할 때 제재가 됩니다. 혹은 받으셨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미흡은 안 받도록 하셔야 돼요. 창업팀도. 그래서 양호 이상.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신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신청하는 게 바로 양호인데요.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흡을 안 받으셔야 향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진흥원 사업에 제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 담당 멘토님이 계속 다른 멘토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 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최대한 모아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답변이 좀 지금 느리거나 답변이 빠르지 않다라고 해서 네, 화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차례차례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수 창업팀은 협약 기간 내에 법인 설립하시고 법인 설립하신 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지정을 받으시면은 우수 네, 창업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청 자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장 사전 질문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청 자격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자로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저희 신나는 조합은 환경 특화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환경 관련 사업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렇게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에너지, 물, 환경, 기후, 대기 관련된 보존 활동이나 보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생태, 환경 교육, 제로 웨이스트, 비건, 재활용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꼭 예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그것도 환경 문제 해결로서 네, 선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피자 가게를 운영할 거예요. 피자 가게가 비즈니스예요.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냥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공헌 활동이고 기부 활동이지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팀을 신청하실 때는 네,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창업팀 신청하실 때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팀 대표님은 과거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대표로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지역 기반 정책 연계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표로도 참여를 하셨으면은 다시 재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성 사업이나 정책 연계 창업 지원 사업에 과거에 대표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번 육성 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시 참여한다는 것은 팀 대표뿐만 아니라 팀원으로도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표자 자격 요건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창업팀 혹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사업자를 가지고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인 겁니다. 그 사업자 하나는. 우리가 갑자기 그 사업자 하나를 가지고 이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 만들어서 육성 사업 참여할래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 갖고 계신 그 사업자를 가지고 그 사업자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팀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그 사업자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의 사업자 보유하셔야 되고 다른 사업자 있으면은 다른 사업자의 대표 혹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과거에 육성 사업에 참여하셨던 팀 중에서 예외로 참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바로 작년 예비 창업팀입니다. 이거는 진흥원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진흥원에서 작년도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의 예비 창업팀은 그 다음 연도에 육성 사업 초기 창업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하셨던 창업팀들은 올해 초기 창업팀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작년 창업팀 대표님 동일하게 그 대표님이 동일하게 올해도 대표로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그 몇 가지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예외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허용해줍니다. 임대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들은 허용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업팀이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팀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있는 거 허용해 줍니다.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 육성사업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 팀은 다른 사업자, 대표님이 다른 사업자 보유하고 있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비영리 단체,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비영리 단체, 뭐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 법인도 포함됩니다.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대표님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네, 다른 사업자 보유를 해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단체로부터 내가 정기적으로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뭐 공문이 됐든 확인서가 됐든 그 해당 단체의 도장이 찍힌, 네, 해당 단체 혹은 해당 단체 대표자의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자주 하는 질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 미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사업자 허용해주고 사업자는 대표자가 1개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팀원 같은 경우에 팀 대표가 아니라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팀원은. 그러니까 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분은 대표로 하시고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팀원으로 하면 되겠죠. 다만 이럴 때 창업팀 안에서 창업팀원의 사업자와 우리 창업팀 사업자가 상호거래는 못합니다. 그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창업팀의 팀원의 사업자와 거래를 못합니다. 네, 거래를 못하고요. 그리고 팀 구성원이 대표가 됐든 팀원 됐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팀에 2개 이상에 소속돼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 무효가 되고, 네, 둘 다 탈락합니다. 네, 둘 다 탈락해요. 2팀 다 탈락합니다. 2개 신청하시면 그 2개 팀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2개 이상의 팀에 동시에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1개 팀에 대표가 됐든 팀원이 됐든 무조건 1개 팀에만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창업팀이 나는 신나는 조합 창업 지원 기관이 신나는 조합에도 신청을 하고 뭐 함께 일하는 재단에도 신청을 할 거야. 2개의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거야. 그것도 안 됩니다. 2개의 기관, 창업 지원 기관도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2개 이상의 창업 지원 기관에 동시에 신청도 안 됩니다. 네,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장인인데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표든 팀원이든 직장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팀 대표는 과거에 육성사업에 참여하셨다면 팀원이 됐든 대표가 됐든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육성사업에 팀원으로 참여했는데 다시 참여해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과거에 팀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대표로 참여도 가능하고 팀원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재가 되는 거는 과거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하셨던 분들만 다시 참여가 제한이 되고요. 팀원으로 과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대표가 됐든 팀원으로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의 친인척, 뭐 참여 가능하냐? 친인척, 가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거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가족이 팀원으로 참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족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이 사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관련된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심층 면접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하거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유추해가지고 저희가 심층 면접 때 이 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이 팀원이 어떻게 결합됐고 이 팀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질문 드려요. 심층 면접 때. 그럼 그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왜 가족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님이. 지금 뭐 사실 같이 사업을 할 팀원은 지금 나 외에 대표 외에 한 명이 있는데 추가로 급하게 한 명을 모으려고 하니 좀 어려웠다 그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업이 좀 창업을 하고 안정이 되면은
가족이 아닌 진짜 실제로 사업을 참여할 좀 그런 팀원들을 결합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신청 자격을 위한 사업자 사실 증명 서류는 대표와 팀원 모두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서식 때 신청 서류 제출하는 그 신청 서류 목록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육성사업이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 사업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참여 불가능하다. 그리고 허위사실 기재하거나 네,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안 되고 계좌개설 불가능한 경우 참여 어렵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분도 참여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지원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지금 질문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뭐 초창폐, 예창폐 뭐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창업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원칙적으로 중복 참여 안 됩니다. 특히나 사업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참여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쪽 창업진흥원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기관에서 진행된 사업들 각각 정부 지원 둘 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참여하셔야 되지 사업 기간이 겹치면 하나 참여하셔야 되지 둘 다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걸러내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미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업에서 육성 사업을 참여해요. 그러면 육성 사업에서 진흥원에서 조회를 다 합니다. 조회를 해서 중복 참여하는지 조회를 다 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 받고 있으면 선정이 돼도 탈락합니다. 취소돼요. 근데 저희 육성 사업에 먼저 선정이 됐어요.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진흥 사업이나 다른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하려고 해요. 그때는 걸러내는 걸 그 기관에서 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별로 달라요. 시기별로. 그래서 어떤 사업이 먼저느냐에 따라서 중복을 어떤 기관은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허용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은 이 현금성 창업 지원은 중복을 허용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우리가 육성 사업 참여하고 있는데 창업진흥원 사업을 참여하려고 한다. 여기 있을 때 이미 육성 사업은 선정돼서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후에 이제 창업진흥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그 창업진흥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사안인 거죠. 네,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네, 제재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지만 그쪽에서 걸러내니까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중복은 사업 기간이 겹치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류 심사 시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 서류 심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요. 심사 단계가. 1단계가 서류 심사고요. 육성사업 1단계가 서류 심사고 2단계가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 그래서 저희 창업지원기관의 담당 멘토님들이랑 심층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8시간 내외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3단계가 바로 대면 심사입니다. 그래서 심사 단계가 3단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류 심사, 심층 면접, 대면 심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서류 심사나 이제 이런 면제 사항을 보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한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나는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예비 창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나는 조합 출신의 예비 창업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 예비 창업팀이라고 저희 신나는 조합의 초기 창업팀을 신청하실 때 서류 심사랑 심층 면접 1단계와 2단계가 면제됩니다. 왜냐? 예비 창업팀들은 이미 작년에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다 했거든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작년에. 서류 심사, 심층 면접 다 받으셨고 대면 심사까지도 했어요.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팀은 그걸 면제해 줍니다. 올해 2023년도에 사업에 참여하실 때 초기 창업팀 참여하실 때 서류 심사, 심층 면접 1단계, 2단계 면제를 해주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거기 중에서 전국대 일반 글로벌 부문 입상자들은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면제해 줍니다. 1단계와 3단계를 면제해 줘요. 2단계 심층 면접은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층 면접은 진행하되 1단계와 3단계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단계 면제되고 2단계, 사실 3단계가 면제되지만 2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2단계 점수와 3단계 점수가 합쳐져서 100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2, 3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 3단계의 그 과정을 합쳐서 100점이에요. 네. 그래서 2단계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되겠죠. 선정 여부가. 네. 이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 일반 글로벌 부문 입상자들은 그리고 서류 심사가 면제되는 팀들이 있어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입상자. 지금 이건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선정된 입상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팀. 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진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팀은 올해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됩니다. 육성 사업에 참여할 때. 네. 그리고 가산점,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게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나 아니면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부여나 심사 단계별 면제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 면제사항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나 증빙 서류들은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격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있잖아요. 표 안에 자격 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각의. 그래서 뭐 2022년도에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미흡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절대 어떻게든 미흡 평가는 안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미흡 평가 받으면 차년도에 사업 참여하는데 다 제재가 돼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 심사 면제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등 신청 공고문상에 있는 제출해야 될 서류들 있잖아요.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 그 서류들은 반드시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심사 면제다 혹은 심층 면제 면제다 이런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관련 증명 서류들을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신청 접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창업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 면제다라고 하더라도 신청서랑 관련된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 만점으로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 것일 뿐이지 서류는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드디어 제출 서류가 나왔네요. 네, 제출 서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참여 신청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육성사업 참여 개요라고 해서 우리 창업팀의 주요 비즈니스와 소셜 미션 그리고 우리의 뭐 창업 아이템 그리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뭐 이런 부분들 쭉 한 표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팀원 구성까지 해서 그 한 표로 작성해야 되는 서식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라고 해서 서식 3번이 우리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샘플을 받아볼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샘플까지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없고 이따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요 팁들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샘플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좋다. 그래서 다른 창업팀이 작성했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수상 경력이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이거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현황은 3년 이내에 있는 지원 사업 받은 거 있으면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파격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서류 이 5번, 6번, 7번은
대표 및 팀원 전원 다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번, 6번, 7번 중에서 대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뿐만 아니라 팀원도 다 제출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랑 신청 확약서랑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다 대표, 팀원 모두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출 안 하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서류 심사 과정에서 왜 제출 안 하셨냐, 제출 추가로 하셔라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번, 6번, 7번은 대표와 팀원 모두 제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7번에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있냐 혹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총 사업자 등록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홈택스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는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 총 사업자 등록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대표든 팀원이 됐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급받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우리가 창업을 한 상태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가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으로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단체의 확인 서류를 받으셔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 증빙이나 여러 가지 면제 사항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고 특허 출원이나 상표권, 자격증 수상 경력 우리가 이 정도의 역량과 경험이 있는 창업팀입니다. 어필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서류 작성 제출 방법 및 안내 방법이나 이런 작성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대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고요. 공고문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만약에 서류를 제출을 안 했다, 놓쳤다 이런 경우에 있으면 그 불이익의 책임은 다 창업팀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공고문에도 명시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하는 방법, 접수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숨 좀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네, 지금 벌써 한 40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1시간 안에 어떻게든 끝내고 한 30분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네, 점점 흘러가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이미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대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접수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30일, 1월 30일 월요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통합정보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대표자님이 공인인증서로 옛날 표현으로 공인인증서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공인인증서로 대표자 개인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네. 그리고 마감일 이제 사전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접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사전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서류들도 신청 서류들도 틈틈이 미리미리 어느 정도 접수를 해놓으시는 게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임시 저장을 눌렀다가 최종 제출할 때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신한조합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아래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고 겉봉투에 202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모 신청 서류라고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마감일은 동일합니다. 창업지원기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간 반드시 한 개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업팀이 2개 이상 창업지원기간 신청하거나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창업팀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둘 다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나중에 어차피 온라인 가입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제예요.
어차피 나중에 온라인 저 시스템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기에다가 정보나 앞으로 우리 입력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창업팀 정보나. 그래서 그냥 아예 신청할 때부터 처음부터 가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접수하시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서. 오프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또 다시 등록하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을 두 번 하는 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어차피 온라인 저 시스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창업팀이. 네. 권장을 드리고, 이 통합정보 시스템 가입하실 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거고요. 2022년도에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하셨던 창업팀들이 있어요. 예비 창업팀 대표님들은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로 그냥 쓰시면 돼요. 다른 아이디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셨던 예비 창업팀 그 대표님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이번에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통합정보 시스템 관련해서는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옛날 브라우저가 아닌 최신 브라우저 사용 권장하고요. 반드시 사전에 회원 가입하시고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가 폭주로 해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IP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IP 사용하면 안 되고요. 구공인인증서로 반드시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입했던 22년도 예비 창업팀 분들은 그대로 그 아이디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임시 저장 상태를 해놓으면 임시 저장 상태에는 창업팀이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최종 제출하고 나서는 창업팀이 수정을 못해요. 창업 지원기관한테 연락해서 삭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청 삭제.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저장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엔 수정이 마음껏 가능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많은 분들이 임시 저장해놓고 내가 최종으로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했다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최종 제출로 넘어가야지만 신청서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상태인지 최종 제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창업팀 분들이. 그래서 최종 제출하게 되면 심사 과정의 상태가 서류 심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육성사업 공고문 운영 지침, 기타 유의사항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창업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이제 공고문 8페이지 근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창업팀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 신한조합이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간 내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하셔야 되고 지원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유지하고 사업보고 관련돼서 우리가 기자재를 구입했으면 기자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창업팀들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 해야 되고요. 회계 처리나 운영 지침 잘 준수하시고 월 1회 이상의 저희가 담당 멘토님들을 통해서 사업비 현재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의무사항으로 창업팀들이 사업비 지원받고 그냥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를 쓰시면 정산을 하셔야 돼요. 증빙자료들이 다 첨부가 되고 다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증빙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 근거를 가지고 증빙 서류들을 첨부하셔가지고 정산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업화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서 내용 작성하시면 되고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자기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환경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관련된 근거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설득. 얼마나 합리적이고 잘 근거나 이런 것들 잘 첨부를 해가지고 잘 설득하느냐. 그리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아름답게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경험과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 사실 그게 더 핵심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창업팀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사회적 효과 육성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요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창업하는 사업이고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을 창출하고 고객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뭐 했던 이력이나 사업을 했던 이력이나 경험이 있으면 그런 근거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운영 사진, 활동 근거 자료 이런 것들 최대한 사업화 계획서에 첨부를 해주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서식 2번에 있는 참여 개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참여 개요부터 순서가 서식 2번이고 서식 1번이 신청서거든요. 서식 2번이 육성사업 참여 개요예요. 여기를 먼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화 계획서가 다 잘 작성이 되면은 그걸 요약해서 개요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 3번을 먼저 쓰시고 서식 2번을 쓰시는 게 좋다. 네. 그걸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업화 계획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소셜 미션입니다. 여기에 핵심 팁은 우리가 사회 문제와 우리가 제시하는 사회 문제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사업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환경 특화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환경 문제가 있죠. 그 환경 문제가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로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서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 논문, 통계, 기사, 관련 기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첨부를 하셔가지고 근거 자료들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냥 내가 글로 써,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동네의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또 창업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논란이 됐던 그 이슈라든지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셔야지만 네, 설득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업화 계획서에 이번에 사회적 격과 정신 및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대표자가 해당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대표자님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자님이 과거에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활동했던 뭐 네트워크나 활동했던 경험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활동했던 경험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 많이 넣어주시면 좋고 예비 사회적 기업가로서 향후에 이제 어떤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지 사회에 공헌할지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좋고 또 팀원과 대표님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경험이나 역량이 있는지 내가 이러한 것들의 경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을 창업을 할 거잖아요. 법인 창업할 때 팀원 중에 누구 하나가 과거에 회계 업무를 몇 년 이상 수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법인의 회계나 이런 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능력과 역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창업 아이템과 사업화 개요는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팀의 아이템,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수업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안 쓰시는 팀도 있는데 최소한 이거는 써주셔야지. 저희가 SROI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 분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 툴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분석해가지고 SK에서 하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 SPC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사회적 가치 분석하라고 저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수학 분석 정도는 그래도 우리 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학 분석 정도는 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고객이나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사업화 추진 실정 및 계획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경험이나 관련 사진, 근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좋고요. 2022년도 예비 창업팀 분들은 반드시 22년도 육성사업 참여하면서 추진한 주요 실적 같은 걸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비 창업팀 분들 대상으로 작년에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비 창업팀 신청하셨을 때 신청했던 서류들 똑같이 작성해서 그대로 내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와는 달라져야죠. 처음에 우리가 예비 창업팀으로 신청했을 때 서류들과 달라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를 한번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업화를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면제지만 대면 심사 때 여러분의 신청 자료가 다 심사위원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진입을 이 사업화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팀원과 조직 구성원들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좀 사업할 때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혹은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으면 그 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사업비 조달 및 활용 계획은 육성사업 사업비 구성 최초 협약 금액인 1,500만 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기대 효과인데요. 기대 효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많이 착각하세요. 사회적 효과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룰 것인가, 혹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 사회적 효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경제적 효과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이나 우리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고용이나 매출, 네, 이런 부분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화 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팁까지 말씀드렸고요.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신청 접수 1월 30일 17시까지 하고요. 서류 심사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통과된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층 면접 대상자분들 창업팀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심층 면접이 8시간 내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심층 면접에서 통과한 팀들은 이제 대면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면 심사는 저희가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창업팀이 어느 날 참여할지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는 이제 진흥원, 한국사회적개발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3일부터 24일 날, 2월 23일부터 2월 24일 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보게 됐고, 심층 면접은 여러분들이 8시간 내로 3시간 교육 참여, 그리고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라고 해서 멘토님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되고요. 나머지 3시간 저희가 보고서 제출을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대면 심사는 발표, PT 발표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 있는 팀들은 저희 신나는 조합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틀은 서울을 오게 된다. 네, 심사 과정에서 2일은 신나는 조합, 네, 신나는 조합에 방문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네, 나머지 이제 서류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창업팀을 선정하는데 평가 항목은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문 보시면은 뭐 소셜 미션, 사회적 효과, 자체 창업 아이템, 뭐 시장 가능성,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고 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는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평가 항목과 점수 이런 부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당연히 공고문상에 게시된 공고가 된 그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저희 신나는 조합과 저희 창업 육성팀 그리고 저희 신나는 조합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10분에서 15분. 네. 지금 서울 다니는 비용이 문제군요라고 하셔서 네. 그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네, 출장 관련돼서 네,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데 심사 과정에서는 네, 아무래도 선정이 되기 이전이니까 네, 자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 15분 내로 저희가 창업 친환 조합에 대한 소개를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은
사단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2008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고 사업을 시행한 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기관이고요.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가장 굉장히 오래된 기관 중에 하나고, 네, 오랫동안 활동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경제 전문 지원 기관이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사업, 뭐 기반 조성 사업, 창업 육성 사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성장과 취업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 팀에서 하는 성장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한조합의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창업 육성부터 기반 조성, 성장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신한조합이 저희는 네, 영리 기업들 뭐 한국시티은행, 하나생명, 네, 배달의 민족, 과거에 또 SK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도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네, 다양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네, 말씀드리고, 저희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6년째, 지금 2023년도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한 30개 팀 내외로 계속 항상 이렇게 육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진은 저희가 작년 창업팀들이고요. 작년 창업팀분들과 이제 제주도로 워크숍 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표정들을 보시면 다들 너무 행복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죠. 네, 항상 저희 창업팀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투입 인력은 이제 매니저 포함해서 총괄 책임자 단임 멘토에서 총 5명이 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7명, 전문 멘토는 33명이지만 전문 멘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팀이 원하는 멘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전문 멘토 풀은 계속 확장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조합은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서 KTX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저희 신한조합이 그나마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서울역과 가깝기 때문에 네, 서울 오실 때 좀 편리하다. 그리고 저희 신한조합의 교육장, 회의실, 코워킹룸, 뭐 휴게실 이런 것들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저희가 중랑구청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중랑구의 창업팀이 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도 교육장, 회의실, 뭐 방송룸, 휴게실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주하시면. 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 소개 드리면요. 저희 팀장님, 유인경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창업 육성 및 지원 쪽에서 총 13년 경력 갖고 계시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경력들이 괜찮습니다. 이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영역이 사실 생각보다 멘토님들이 다른 기관들도 그렇죠. 멘토님들 오래 계시질 않아요. 한 3년 이내에 있으면 이직하시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활동한 멘토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회적 경제 경력이 총 36년 이상 되는 멘토들 다 합치면요. 멘토들이고 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경험들 다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네. 그리고 저희 임기호 위원님, 임기호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경제연구소나 이제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소셜벤처 경대 심사위원으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해서 굉장히 네, 역량도 그렇고 굉장히 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임기호 멘토님께. 그래서 저희 멘토분들 중에 이제 자랑으로 갈 수 있는 임기호 위원님, 임기호 멘토님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쪽 창업 지원을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혹시 협동조합으로 이 육성사업 참여하려는 팀들이 있으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임정아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인증 지원이라든지 예비 지정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네, 과거에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곳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거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윤경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금융 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연계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과 멘토링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기현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창업보육 매니저 네,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 필요한 부분들 아주 세심하게 잘 챙겨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높고 안정적인 멘토들로 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각각의 장점과 네,
전문 분야들이 다 갖고 있는,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멘토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다양한 전문 멘토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 환경 특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분들을 환경 관련된 전문가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문위원님도 저희가 모시고 계세요.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에 계신 분도 저희가 모셔가지고, 사실 환경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 아이템에 대해서 네, 조언도 해주시고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검증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저희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성급 호텔을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5성급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7성급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창업 육성 기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신한조합은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전문성 굉장히 뛰어난 기관이고 오랫동안 20년 이상 활동했던 기관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신나는 조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물어보면 신나는 조합을 다 알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이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활동을 오래 했던 기관이라서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사회적 기업이 되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현장 실사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실사를 받게 되는데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나오고 그리고 한편은 지원기관이 같이 나옵니다. 그 지원기관이 저희 신나는 조합이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신나는 조합이 실사기관으로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사의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나 창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신나는 조합이 갖고 있다. 그리고 저희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나시면 나중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할 때도 저희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신한조합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한조합이 다양한 창업 지원 노하우가 있습니다. 육성사업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SK 이노베이션이랑 환경 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창업 지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발굴된 공모전을 통해서 그때 한 20개 이상의 기업들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창업 사업비 지원 2억 원까지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사업비 지원도 했었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그래서 발굴됐던 지금 환경 분야 소셜 벤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곳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저희 그때 지원을 받아서 많이들 성장을 했었고요. 저희가 하나생명이랑도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진흥원의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조합은 또 이 은퇴한 시니어 기업에서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렇게 기업에서 영리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런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저희 신한조합의 내외부 전문 멘토로서 전문위원으로서 저희 함께 결합해서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저희한테 풍부하게 저희가 전문성 있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나는 조합이 저희 멘토링 방식이 좀 독특한 멘토링 방식이 있는데 모모 멘토링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배운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방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창업팀이 2팀 이상 참여하고 멘토도 2명 이상 참여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심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끊임없이 저희가 만들어서 모모 멘토링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팀의 성과 목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 저희가 사전 진단 컨설팅 과정에서 창업팀들의 성과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성과 목표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성과 목표를 다 창업팀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 멘토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자체 개발한 진단 도구가 있어서 창업팀들의 현황이라든지 지금의 상태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툴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창업팀과 같이 사전 진단 때 좀 체크를 해보고 창업팀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팀들이 좀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용볼 미션이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로 힐링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 연말에 이제 창업팀 대표님들이 다들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줄까 해가지고 모시고 다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같이 걷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뭔가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한번 쉬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나는 조합은 교육을 할 때도 좀 맞춤형은 창업팀 맞춤형으로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창업팀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고요. 그리고 창업팀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저희가 커리큘럼 짜고 무조건 다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나는 조합은. 저희가 커리큘럼 짜고 창업팀들 여러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짠 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지방에 있는 창업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해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건 좀 최소화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창업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교육은 20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팀과 예비 창업팀 좀 커리큘럼은 좀 다르게 하고요.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고 많이 늦게 쓰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렇게 선배 기업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현장 탐방에서 가서 직접 이제 협동조합, 선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뭐 공예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예 프로그램들 참여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비 창업팀은.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사회적 기업가 전문 기관으로서 저희가 예비 집중 컨설팅이 있어요. 예비 지정 집중 컨설팅이 있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서울 권역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비 지정 신청하시게 되면 그 예비 지정 실사를 저희 신나는 조합 다른 팀에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팀에서 그 실사를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실사자들한테 미리 모의로 예비 지정 실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실사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비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신나는 조합은 그래서 과거부터 예비 지정, 창업팀의 예비 지정률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네, 그게 저희 신나는 조합의 장점이고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의 2021년도에 창업팀 다른 기관의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과거에 제도전 창업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걸 제도전 팀이라고 했어요. 그 제도전 팀을 운영하는 창업지원 기관이 저희 신나는 조합이었고, 그래서 다른 기관의 육성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탈락했다가 저희 신나는 조합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집중 컨설팅 받아서 작년에 상반기에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은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신나는 조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된 기관이라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창업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 2020년도, 2021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우수 창업 지원 기관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 기관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진흥원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 우리에게 이 창업 지원 사업을 맡기는 진흥원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팀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워크숍 같은 경우도 창업팀들 피드백을 읽어보시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 울고 싶었다. 사업하면서 창업팀 사업하면서 울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번에 워크숍 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고 뭐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읽는 저도 약간 울컥할 정도로 이렇게 창업팀들이 저희 프로그램들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창업팀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도 만족하지만 항상 창업팀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의 핵심 목표라서 저희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분야 창업팀, 작년 창업팀 중에서 몇 개 소개를 드리면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더그리트라는 팀이 있었고요. 이 더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려 삼성이랑. 여러분 삼성전자랑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아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계속 투자 지원을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스퀘어랑 협력해가지고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결도 해드렸고, 지금도 여러 투자 회사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팀이 이 더그리트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역량도 뛰어나고, 대표님도 삼성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지금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세척하고 공급하는 그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이랑도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컨셔스웨어라는 팀은 이제 식물성이나 재생가죽을 활용해서 의류나 자파를 판매하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옷이나 뭐 가방, 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감탄상에는 동작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모여서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네, 생활 전환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샵, 그리고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네, 이게 협동조합이 있고요. 꿈꾸는 도토리 협동조합. 그래서 그 외에도 비건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팀이 있고요. 환경과 관련된 교육, 생태 교육,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밀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네, 그런 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여성 속옷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과거에 참여하셨던 창업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연말 되면은 이렇게 너무 감사했다. 너무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약간 고해성사하듯이 창업팀 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멘트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그래서 몇 분 것만 이렇게 제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건데, 네, 이렇게 저희 창업팀과 저희는 항상 이렇게 동반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한조합은. 저희가 이게 신한조합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팀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항상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창업팀은 앞으로 신한조합과 함께할 우리 신한조합에 한번 들어오면 이제 나갈 수 없다. 우리랑 앞으로 계속 간다. 우리는 파트너다. 이런 마음이 강해서 저희는 항상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티은행으로부터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우리 창업팀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선정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공모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소개를 적극적으로 드려요. 이런 사업 한번 참여해 보시라. 이렇게 안내도 많이 드리고 연결도 많이 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런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자원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조합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창업팀, 진한기술 창업팀인데, 저희가 이제 창업팀들 동기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기회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네, 술도 보이네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즐겁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조합은 우리가 창업팀분들은 항상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난 창업팀도 관계를 계속 잘 맺어요. 그래서 작년 창업팀으로 사실 연말로 협약은 끝났는데 지금도 연락이 계속 와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업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 잡으면 좋을까요? 이 지원 사업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이 사회적 기업 이 지원 사업 언제 공고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봐요. 그럼 저희는 다 설명해드리고 다 도움을 드려요. 저희는 한번 저희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협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는 땡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신한조합에 한번 창업팀을 참여하시면. 그리고 저희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이나 우리 신한조합이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업에 창업팀 출신 분들을 연결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창업팀 출신 분들이 비건 케이터링 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사업할 때 케이터링 업체 그쪽에 요청해가지고 진행하고, 우리 창업팀 분들 중에서 이제 꽃 관련해서 이제 꽃집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청해가지고 꽃 이렇게 요청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창업팀 중에서 또 사진 찍는 곳이 있으면은 우리 행사 사진 촬영은 그 업체에 맡기고, 계속 저희가 항상 신나는 조합은 창업팀들이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후속으로도 계속 함께 관계 맺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희 신나는 조합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설명에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